재미있게 제가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걸을 수 있을까요? 제대로 걷기 3단계 법칙 첫 번째입니다. 짜잔! 고개와 허리는 곧게 세워라. 송 교수님? 예, 네. 맞습니다. 아까 김선우 교수님께서 시험 보여주신 것처럼요. 턱은 최대한 잡아당기고 시선은 15에서 20m 정도 멀리 보는 게 조금 고개를 곧게 세울 수 있는 방법이고요. 엉덩이를 뒤로 빼지 말고 배에 힘을 준 상태에서 허리를 세우고 걷는 것이 필요하고요. 네. 팔은 자연스럽게 흔들어 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구부정하게 걷게 되면요. 그만큼 척추가 받는 부하가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네. 척추의 퇴행성 변화가 빨리 나타날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곧게 세우세요. 제대로 걷기 두 번째 보겠습니다. 뒤꿈치, 발바닥, 발끝은 3박자 보행을 기억하라. 3박자? 네. 예, 발을 착지할 때 뒤꿈치부터 착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생각하고 보행을 할 때마다 신경 쓰는 게 필요한데요. 발꿈치, 그다음에 발 전체, 그다음에 앞쪽으로 떼어주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걷는 거가 체중을 골고루 분산시키고 또 허리가 받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제대로 걷기 세 번째는요. 뭘까요? 팔은 힘을 빼고 무릎은 완전히 펴라. 근데 저는요, 이제 등산 가보니까 어머니들이 막 앞뒤로 팔을 흔들면서 운동하신다고 그러셔가지고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더 운동이 잘 될 것 같은데 아닌가 봐요. 네, 운동량은 많아질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제 예. 오래 걷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걷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게 하려면 팔에 힘은 빼고 무릎은 펴야 됩니다. 우리가 군대에서 큰 걸음 하듯이 팔을 이렇게 높이 흔드는 거는 보기는 조금 운동량은 많아지는데 오래 걸을 수는 없고 힘들어지고 균형도 깨집니다. 그래서 팔은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흔드는 것이 좋고요. 무릎은 보통 우리가 이제 쭉 걸을 때 뒤꿈치 닿기 직전에는 무릎을 완전히 펴게 되는데 무릎 통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무릎 관절 때문에 변형이 있어서 굳었다든지 하던 분들은 저렇게 안 되죠. 네. 그러면 이제 엉덩이도 뒤로 빠지고 여러 가지 이제 불균형이 생겨서 오히려 이제 통증도 생기고 잘 못 걷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완화되면 무릎을 완전히 펴고 걸어야 되고요. 혹시 이제 무릎이 굳어 있는 분들은 스트레칭 운동을 통해서 그 운동 범위를 갖다 최대한으로 늘려놓고 걷는 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우리가 정말 날마다 걷는 걸음걸이지만 대충대충 볼 일이 정말 아니겠구나 다시 한번 느꼈는데요. 이번에는 이 걷기 운동으로 건강 효과를 좀 톡톡히 보고 계신 분이 계셔서 저희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화면 함께 하시죠. 매일 꾸준한 걷기로 건강을 되찾은 분을 만나러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인공 이현일 씨입니다. 경쾌하면서도 힘찬 발걸음에서 느껴지는 건강미. 하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꿈도 꿀 수 없던 일이라고요. 교통사고로 고관절이 제일 치명타였고요. 그다음에 밑에 족관절, 턱, 희운 세발을 수술했습니다. 장애 지체 4급 장애인의 등급을 받았습니다. 여러 차례 대수술 후 재활을 거쳤지만 한 걸음 떼기조차 쉽지 않았다는 이현일 씨. 작은 턱 앞에서도 무너지는 자신의 모습에 좌절도 많이 했다는데요. 진짜 암울했었습니다. 병원에서 창밖을 내다보면은 눈물이 진짜 자동으로 분사가 될 정도로 그렇게. 절망 속에서 당시 이현일 씨의 몸 상태로 선택이 가능한 운동은 오직 걷기뿐이었습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많았지만 건강을 되찾기 위해 걷고 또 걸었다는 이현일 씨. 그 결과 기적적으로 제대로 걷기가 가능해졌다는데요. 이제 정상에 가깝게 지금 된 지가 사고 난 지 한 5년 이상 됐을 때부터 운동을 계속 꾸준히 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현일 씨의 건강을 되찾아준 올바른 걷기 비법 무엇일까요? 먼저 준비 운동을 철저히 한다. 부상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한 준비 운동. 특히 겨울철에는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 더욱 꼼꼼하게 하고 있다고요. 다음, 바른 자세로 11자 3박자 걷기를 하는 건데요. 허리를 고추 세우시고요. 어깨를 펴고 가슴은 약간 내밀며 양쪽 팔은 자연스럽게 앞뒤로 스로잉을 하며 발뒤꿈치 중앙, 용천열, 엄지발가락 순으로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평소보다는 빠르게 걷되 너무 숨이 차지 않도록 호흡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마지막, 만보기를 적극 활용하라. 한 번에 많이 걸으시려고 하지 마시고 3,000보, 5,000보 정도씩 나눠서 하시면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걷기 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고 후 한 걸음 떼기조차 힘들 정도로 제대로 걷지 못했던 이현일 씨. 하지만 단연간의 꾸준한 노력이 모인 결과 각종 걷기 대회에 참가한 것은 물론 걷기 지도자 자격증까지 취득하게 됐다는데요. 정말 대단하세요. 사고를 당하셨거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희망을 갖고 자신을 가지고 도전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드릴게요. 주시죠. 정말 걷기만한 보약이 없다는 걸 온몸으로 증명해 주셨는데요. 앞으로도 건강 잘 지키셔서 오래오래 걸으시길 바라고 있겠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걷기 효능을 저희가 말씀해 드리니까 당장 나가서 걸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다가도 사실 요즘 날씨가 참 춥죠. 네. 거기다가 미세먼지 심한 날도 많죠. 그래서 망설여지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때 실내 운동을 잘 하면 또 야외 걷기만큼이나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보통 걸으려면 무조건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실내에서는 트레드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굳이 실내에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아니더라도 지금 TV 보시면서도 실내에서 걸으실 수 있고 또 아파트 내부라든지 건물 내부에서도 충분히 걷기 운동을 하시면 야외 운동 버금가는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그냥 빨리 걷기만 하시면 유산소 운동의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아령 하나 들고 걸으면은 근력 운동의 효과도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